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빛변리사학원 민법 전임 강사 이상윤입니다. 오늘은 제 민법 교재죠. 민법의 정석, 정석 민법이란 제목으로 2023년 대비, 즉 올해 2022년에 우리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얘기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 프로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제 강의의 특징, 장점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PR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제 강의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언급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법 강좌가 대단히 많잖아요.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리 강의까지.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내가 1년간의 수험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테크트리를 탈 것인가,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최초로 민법에 진입하는 민법의 문외한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장 처음에 설명회 시간 또는 민법 강의 1교시에 해드리는 말씀이죠. 민법 전반적인 체계 얘기 한번 짧게 잡고 가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한번 집중해서 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얘기예요. 민법은 우리나라 단행법 중에 가장 많은 조문을 자랑하죠. 1조부터 1118조까지 일반사법으로 가장 많은 조문수를 자랑하는데, 민법의 개념을 가장 쉽게 잡으면 사인간, 즉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예컨대 A가 B와 자전거 10만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는 A에게 자전거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B에게 10만 원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겠죠. 즉 A가 B, B가 A, 즉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다루고 있는 법이 채권법이에요. 그리고 B는 10만 원을 주고 A로부터 자전거를 넘겨받겠죠. 그래서 자전거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법이 물권법, 즉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물권법,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즉 사람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 있는 법이 채권법이에요. 그리고 민법 총칙은 뭐냐? 요 물권법, 채권법의 공통적인 모습을 추출해서 하나하나씩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 중에 가장 기본이 요 재산관계다 해서 이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을 재산법, 민법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1조부터 766조까지예요. 그 다음에 민법은 재산법만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간에도 권리 의무가 있겠죠. 가족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형제자매와 같은 친인척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을 친족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럼 배우자는 없다고 치고 자식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는 모습이 있겠죠. 그거를 다루고 있는 법이 상속법. 그리고 상속과 관련해서 재산을 약간 자기 의지대로 분배해 줄 수 있는 모습,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유언과 관련된 것. 그래서 친족법,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라고요. 그래서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을 통괄하는 법입니다. 그중에 우리 변리사 시험은 지식재산권법, 과거에는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했죠. 지적재산권법, 오늘날은 지식재산권법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 그걸 다루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법의 기초가 되는 요 재산법만이 우리 민법 1차 시험의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 전체가 아니라 1조부터 766조까지의 재산법을 가지고 1차 시험 40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물권법에서 12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법에서 16문제, 총 40문제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피나는 요로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민법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 공부를 위해서 이제 강의가 개설이 되는데, 제가 하는 1년 동안의 커리큘럼,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모든 강의들이 갖는 특징, 그리고
특징이라고 써 있지만 그 강의가 지향하는 점, 뭐 목표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단어예요. 효율성. 1차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민법의 그 방대한 양을 하나하나 깊숙하게 모두 공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인 노력으로 민법 90점을 맞으면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모습이 되겠죠. 물론 제대로 공부하면 요즘의 난이도라면 95점, 뭐 97.5, 뭐 심지어는 100점도 가능할 정도로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어쨌든 1년의 노력으로 90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그게 제가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즉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강의가 첫 번째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 한빛변리사학원, 제가 요 학원에서 2004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무려 2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는데 오로지 변리사 시험 하나, 다른 국가고시를 한눈 팔지 않고 거기에만 몰입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공계, 물론 법대 출신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기전자, 기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에 무슨 외국어 하나 배우는 듯한 느낌으로 법학에 입문하는데 거기에 특화된 하나하나 처음부터 기초부터 개념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겠죠. 생생한 현장 강의, 즉 현장성이다 그런 얘기요.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요 강좌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 촬영하지만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죠. 제 모든 강의는 실제 수험생들 앞에 놓고 즉 양산형 강의가 아니라 수험생과 함께 호흡하는 생동감 있는 현장감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수험생과 눈을 맞추면서 제가 하는 설명을 이해하고 있나 반응을 보면서 하나하나 직접 여러분이 제 앞에서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느낌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 뭐 이거 요즘에 좋은 말로 뭐 동행한다라고도 하는데요. 항상 Q&A 방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나아가 우리 한빛학원의 실강을 들으면서 학원에서 듣는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질문과 답변을 통한 여러분의 의문점 그런 것들을 즉각 해소할 수 있는 나아가 꼭 민법뿐만 아니라 변리사 시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걸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민법 강의는 비전공자에게도 걸맞고 그리고 변리사 시험에 특화된 최적화 그리고 생동감 있는 현장성 있는 강의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모든 강의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법에 대해서 1년 내내 많은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단계별로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 과연 내가 어떤 강의를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들 한번 일반적인 얘기로 사람마다 다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맞게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뭐 초시라고 썼는데 초시 제시는 뭐 다른 구별이 아니라 민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즉 법학에 처음 들어왔다 그런 느낌이고 제시는 꼭 시험을 한 번 이상 봤다가 아니라 변리사 시험은 처음이지만 법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든가 민법을 공부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수가 첫 번째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요게 한 2달 정도 걸리는 코스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처음 접근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요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 400제라는 문제로 기본 강의를 소화하면서 이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이 변리사 시험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국 강의, 뭐 심화 강의라고도 하는데요. 2단계로 가고, 그리고 요 객관식 문제풀이는 사실은 필수죠. 400제라고 해가지고 기본 강의 단계 또는 그 바로 직후 단계에 문제를 접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문제풀이에 조금 연습이 부족하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 말고 기타 다른 시험, 즉 변리사 시험 수준에 걸맞는 시험이 과거의 사법시험하고 지금의 변호사 시험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출 문제들 위주로 객관식 민법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그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 그 중에서도 최신 5년간 판례 모아가지고 짧게 1회독하는 시간, 그거 정리 시간으로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한번 시험이 경험이 있거나 민법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신 분은 기본 강의 아닌 중국 강의 단계부터 거쳐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추상적인 일반적인 얘기에 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면 조금 글씨가 작아졌나요? 제가 하는 1년간의 모든 강의가 이제 월별, 날짜별로 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가 올해는 7월, 8월에도 한번 강의가 개강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1, 2월 달, 정확하게는 3월 초까지 마무리한 기본 강의는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기본 강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변리사 시험 입문의 필수 코스이고 뭐 혼자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이고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 다음에 이어지는 산재법이라고 하죠. 특허, 상표, 디자인 모든 법학 공부 방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리사 시험의 당락, 즉 성패를 좌우하는 기초가 되는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보내야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오류라는 걸 다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 즉 기본서를 통해서 민법을 접근하고 이해한 다음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민법의 정석을 통해서 정리하는 단계. 그래서 처음 한 달, 두 달 코스지만 강의 듣고 복습하고 확인학습 문제 풀면서 3번을 공부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저는 뭐 당연합니다. 변리사 수험생 대다수가 선택하는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코스는 이제 지금 요 스튜디오 촬영하는 게 3월 말이니까 바로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기출문제 400제라고 해서 이건 사실 여기에 연결되거나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 강의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확인학습 문제라고 해서 이제 평가를 해드리고 또 진단평가, 모의고사도 조금 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과연 내가 하는 공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이 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10년치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게 400제라는 문제집입니다. 이거를 기본 강의와 좀 능력이 된다면 병행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본 강의 끝나고 그 바로 뒤에 붙여서 2회독하는 순간에 요 기출문제 400제를 같이 병행해서 실력을 심화시키고 단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5월부터 이어지는 중국 강의는 기본 강의 듣고 바로 중국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좀 민법에 실력이 쌓여 있는 분 또는 내가 작년에 1차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 그런 분들이 기본 강의를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걸 중국 강의를 원래 이순환 정리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강의 바로 뒤에 붙여가지고 한 달 또 가는 코스를 여러분이 직접 듣긴 바로 듣기는 어렵고 이건 좀 텀을 둔 경우 또는 민법의 감이 좀 떨어진 경우 그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9월달 올해는 9월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중국 강의 바로 뒤에 붙여서 하는 객관식 민법 해가지고 이거는 400제는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만 모아놨다라고 한다면 이 객관식 민법은 변리사 시험 기출 10년치가 아니라 그 전에 것까지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과거죠. 사법시험 문제 나아가 최근에 변리사 시험하고 가장 출제 경향이 흡사한 변호사 시험 그 문제까지 모아서 아주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2차 시험에서는 필수 과정이 쓰기 연습이에요. 2차는 서술형인 즉 사례형이니까. 그리고 1차 시험의 필수 과정은 풀이에요. 객관식 연습을 안 하면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도 객관식은 함정을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내 실력의 반의 반도 발휘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강의를 듣는다 안 듣는다 떠나서 객관식 연습은 여러분의 필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연말로 가죠. 연말로 가서 요 두 개를 묶어주시면 될 거예요. 최종 정리 강의 그리고 5년간 최신 판례 강의. 이거 시간이 된다면 둘 다 수강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중에 특히 요 5년간 최신 판례 강의는 출제 경향에도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정리 강의다. 제 강의를 제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뻘쭘하긴 한데요. 5일 동안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민법을 정말 스피디하게 그것도 중요 쟁점을 최신 판례 위주로 접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강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5일 동안의 짧은 기간 민법에 집중해가지고 민법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민법 전체를 한번 쭉 일독해서 기억을 시험 당일까지 가져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5년간 최신 판례 그리고 요게 약간 내용이 내가 공부하기에 따라가기에 빠르다. 그러면 최종 정리 강의 이건 한 10회 정도 강의 그러니까 30강 정도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 요거까지 같이 병행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일단 여러분의 필수 과정으로 요거 기본 강의 요 2달 반, 3달 코스가 여러분의 성패를 좌우한다. 즉 기출문제는 여기 같이 결합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5년간 최신 판례 강의 요게 여러분이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정리한 민법을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일주일 동안에 따라갈 수 있는가 없다면 한 번 더 다시 관심을 가지고 민법의 실력을 보충해야 된다. 그거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뒤에 진도별 모의고사는 제가 하는 민법 강의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까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실전 시험처럼 진도에 맞춰가지고 10회 동안 25문제씩 10회, 또는 40문제씩 10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전처럼 한번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리사 시험에 최신 판례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년에 2023년에 변리사 시험을 보면 2022년에 판례들이 출제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아주 출제 경향이 높았는데 최근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약간 강조가 덜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방어용으로 한나절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나 올해 어떤 판례가 나왔나 해가지고 그거 불이타 방지라고 할까요? 또는 자기가 공부했던 거 확인하는 과정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우리 1년간의 변리사 민법 커리큘럼이 되겠네요. 그중에 취사 선택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 즉 내가 학원 근처에서 실강을 듣는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동강을 듣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우리 두 개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기출문제 400점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서 취사 선택한다. 그래서 요것을 조금 단순화시킨 게 아까 커리큘럼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요 4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책들 민법의 정석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15판이 조만간 나오겠죠? 15판이 나오는데 자신하고 싶어요. 처음과 끝. 이 책 한 권으로 변리사 시험 90점 이상 맞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얇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중요 판례들 빠짐없이 다 소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떤 책이 가장 많이 보이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는 각주민법 전문정리인데 요거 이제
민법전의 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출판한 민법전은 그냥 민법 조문만 있는 거라면 이 책은 거기에다가 해설 좀 붙이고 중요 부분 밑줄 쳐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조금 개편해가지고 민법전을 볼 것이냐 각주 민법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렇게 좀 대체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백제 그리고 객관식 민법 요 두 개 요거는 기본 강의를 듣고 바로 뒤에 이제 내가 들었던 기본 강의를 내 것으로 체계화, 즉 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는 모습이고 그리고 해설이라든가 내용이 조금 자세히 들어있는 거 두께가 많이 다릅니다. 이 책은 1000페이지가 넘어가고 이거는 몇백 페이지 안 되는 아주 좀 얇은 책이다라고 해서 결국엔 두 개 다 섭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까지 제 교재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두서없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입각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제 민법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신 판례 강의까지 이어지는 제 강의의 특징, 제가 지향하는 목표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1년간 여러분이 어떻게 민법을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 진도를 따라갈 것인가 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커리큘럼 한번 간략하게 취지에 맞춰서 얘기해 봤어요. 마지막엔 여러분 약간 뻘쭘하게 정석 민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하고요. 저 이상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